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신 80대 어머니. 얼마 전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 소유의 집과 땅은 평소 고인 뜻대로 3남매가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몇 해 전 귀향에 시골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면서 함께 살았던 장남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그 집에서 살기를 원했는데요. 막내 여동생은 큰오빠의 뜻에 동의했지만 차남은 시골집은 3남매의 공동 소유물이기 때문에 상속 지분만큼의 임대료를 내라고 주장합니다. 부당 이득이라는 차남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장남. 공동으로 상속받은 집에 상속인 중 한 명이 거주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임대료를 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뭐 상속 얘기하는데 좀 각박한 얘기입니다. 한번 그래도 풀어보죠. 얼마 전 이제 80대 노모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동생들과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는 50대 남성의 사연인데 사연을 소개를 해볼까요? 네, 10년 전에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과 사별한 노모가 혼자 고향집에 계시니까 3남매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서울로 올라오시죠. 근데 어머니는 고향이 편하다. 난 여기서 그냥 살게. 자, 그래서 이제 서울에 나가 있던 3남매가 장남, 차남, 막내딸입니다. 장남은 고등학교 때 이미 서울로 나갔고요. 차남과 막내딸은 이제 성인이 된 후에 직장을 찾아 서울로 갔는데 이 세 자녀 모두 다 서울에서 시집장가가고 다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50대 장남만 직장을 그만두고 2년 전에 고향으로 귀농을 한 겁니다. 귀농을 했는데 자녀들은 또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장남 부부만 내려와서 어머님을 모시고 살던 차에 이제 어머님이 80대 노모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예,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 계시는 경우 다시 이제 또 내려와서 모시고 살다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이제 재산 상속에 문제가 있는데 어머니는 당부를 했다고 해요. 자, 3남매에게요. 어머니가 아마 이제 지병이 있으셔가지고요. 병세가 자꾸 이제 그 악화되니까 3남매를 모두 불렀습니다. 예. 불러다 앉혀놓고 니네들이 알다시피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 그래서 너희한테 줄 것도 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요. 그리고 땅 이거 3남매가 똑같이 나누어 가져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말을 들은 그 3남매는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유언을 얼마 안 남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어머니가 병세가 악화돼서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고요. 그러니까 그 유언에 따라서 3남매는 시골집하고 땅을 공동 상속을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뭐 공동으로 이제 똑같이 나눠가자라고 하니까 집하고 땅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공동 등기라고 하나요?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어머니가 그 얘기 안 하시고 그 얘기 유언으로서 효력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실제로 법정 상속분이 동일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3분의 1씩 지분을 갖게 됩니다. 이걸 아예 팔아서 돈으로 나눴으면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면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공유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등기부 등본에 보면 지분이 3분의 1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전부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사용수익 방법을 정할 때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가지고 사용수익 방법을 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장남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시골에 내려와서 어머니 모시고 그 시골집 지금 보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같이 살고 있었고 이제 공동 소유를 하게 된 건데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막내 이제 여동생은 그 시골집에 이제 장남이 이제 살다고 하니까 흔쾌히 이제 동의를 했는데 바로 동생인 차남이 이게 반대를 했어요. 장남이 있고 지금 남동생이 있고 여동생이 있는 거죠. 근데 공동재산으로 받은 이 땅과 집이 있잖아. 여기에 장남이 원래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장남은 어차피 이제 시골에 내려와 살기로 했으니 그리고 앞에 조그만 토지에 이제 텃밭도 가꾸고 이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나는 계속 여기에 살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여동생은 그래라. 그리고 어차피 시골집이니까 집 비어있는 것보다는 누가 살고 있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훨씬 낫다. 큰오빠가 계속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여기까지가 상식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차남이 여기에 반기를 들고 나섭니다. 반기는 뭐냐면 어차피 이 재산의 지분은 3분의 1씩 공동으로 있는데 형이 여기에 공짜로 사는 것 자체가 불합리적이다. 그러니까 형은 나와 여동생에게 임대료를 내라. 그리고 엄밀히 따지자면 앞에 농사 짓고 있는 땅도 3분의 1의 지분은 내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집에 대한 임대료 내라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집과 땅을 이제 공동으로 이제 나누다 보니까 이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오늘 50대 이제 장남이 이제 고민이잖아요. 한번
간략하게 네. 요점을 정리를 해보죠. 네, 장남은 좀 기가 막히긴 예. 하겠습니다만 동생이 왜 이러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 공동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의 임대료를 정말 내가 동생에게 주는 게 맞느냐? 줘야 하느냐? 두 번째, 준다면 도대체 얼마를 줘야 하느냐? 이거 오늘 답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설명했잖아요. 좀 각박하다고 그 생각이 들었는데 뭐 임대료를 형한테 그 시골집에 있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느냐 싶을 정도로 그냥 생각이 드는데 형 입장에서 장남 입장에서 좀 처음에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좀 당황했긴 했을 것 같은데 이게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 형이 쓰도록 할 것인가, 차남이 쓸 것인가, 아니면 셋이 같이 쓸 것인가 이런 거는 지분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되니까 여동생하고 장남은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정하는 건 그렇게 지분으로 정하면 되는데 사용 수익을 하는 것은 지분 비율대로 사용 수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 지분밖에 없죠, 장남은. 그러네요. 3분의 2 지분은 없습니다. 그럼 사용하는 방법을 장남이 사용하는 걸로 정할 수 있지만 장남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차남하고 이 지금 여동생이 증여를 하는 거예요. 네. 임대료를.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차남이 이렇게 주장하면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이건 등기를 그렇군요. 원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등기를 안 하는 경우도 좀 많아요. 안 하더라도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등기는 간접적으로 3분의 1씩 된 거고요. 이 사건은 아마 등기를 해서 3분의 1씩 돼 있기 때문에 사용은 할 수 있대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수익됐던 금액을 3분의 1씩 줘야 되고 또 만약에 이 3분의 1을 만약 그 차남이 도저히 못 견디게 대가와 같이 못 있겠다. 그러면 그 3분의 1을 어떤 식으로든지 양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분할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설마 있을까 싶은데 많이 굉장히 있어요. 많이 있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달라요. 아까 지금 장남이 산다는데 그걸 또 이걸 또 둘이 그러니까요. 뭐라 그러냐라고 생각하는데 장남이 시골 내려와서 이거 임대료를 자기가 다 받습니다. 그리고 안 나눠주면 그게 맞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거랑 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물론 매몰차 보이긴 하지만 차남으로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추정이 실제로는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이게 요때는 괜찮지만 자식들한테 계속적으로 상속이 되고 이러면 지분 관계가 그렇죠. 200분의 21, 뭐 200분의 10몇, 뭐 만분의 몇까지 갈 수가 있어요. 몇 대까지 지나가면 그때 되면 정리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세 형제고 세 형제가 사실은 이렇게 3분의 1씩 잘만 이렇게 운용을 하면 다행인데 이렇게 갈등이 생긴다면 요 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그 지분을 사들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분필을 해가지고 분할하는 방법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매몰차게 이제 법적으로만 잣대를 들이댄다고 할 말이 변호사님들은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너무 매몰찬 게 매몰차죠. 아니 2주 전에 비슷한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다루셨어요. 그때는 장남이 선산을 모시고 있었는데 네. 여기 생가 아닙니까? 새 삼남매가 나고 자란? 그럼 아버님 10년 전, 어머님 최근 여기에 묘 모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형님한테 관리비 줍니까? 생가 관리비? 예를 들면 뭐 제사 비용 나눕니까? 셋이 그때는 그래서 차남에게 네. 좀 우리가 묘 관리하는 비용하고 그래도 맏형이 아. 고향을 지키고 있으니 제사 비용도 좀 분담해 내라. 근데 재산 똑같이 공동상속하고 동생은 안 내는 거를 다뤘잖아요. 네. 한번 그 시각으로 이걸 보시면 저는 이 동생 둘이 이 도시 생활하면서 이 생가 관리하면서 부모님의 묘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 큰 형님에게 그럼 뭐 관리비 드릴 생각은 안 합니까? 이거 너무 받을 것만 생각하면 저는 생각을 못했던 점을 이제 백성훈 변호사가 좀 설명한 게 좀 와닿기는 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건물이 많아요. 커. 근데 임대료가 많았을 경우에 장남이 다 소유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동생들 입장에서 반발할 수 있는 근데 가능성이 문제는 있다라는 그건 생각이 좀 들고. 현금으로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눈에 근데 보이는 여기 같은 돈을 경우는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생각을 달리 해보면 시골집에 부모님이 살던 집인데 그걸 그거 오직하겠어요 그거. 예.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 예. 장남하고 차남하고 사이가 무슨 그 저간에 깔린 감정이 있지 않는다면 이런 거 안 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가족이잖아요. 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타당한 겁니까? 조금 이 차남을 조금 옹호를 하자면 아까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잖아요. 여동생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게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남 입장에서는 그래 여동생 너는 네가 아쉬울 거 없으니까 장남 오빠 사십시오라고 하겠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은 변호사 두 분이 합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합리적으로 맞는 것 같긴 하고 이게 어쩌면 트렌드나 추세가 이렇게 변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좀 너무 고루한 사고방식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형제지간이잖아요. 이거 n분의 1 나눠가지고 임대료 얼마 고루하진 받는 않지고 것보다 당연히 친했던 이 형제 관계가 깨지는 게 난 더 큰 우리가 손실이 자꾸 뭐 아닐까 하는 인정을 얘기할 것 같으면 법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인정을 하면 법 얘기를 하면 할 필요 없는 건데 사실은 자신의 권리예요. 그게 형제든 뭐 남이든 뭐 부부든 자식이든 어쨌든 간에 내 지분을 그거를
상속 단치부터 부당이득으로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 좋으면. 근데 이제 문제는 법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 우리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눈물이 있어가지고 형제간에 이런 소송이 붙으면 조정을 거의 붙입니다. 거의 99% 조정 붙이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해결이 돼요. 자신이 불만을 갖고 있던 동생도 형한테 서운한 걸 얘기를 하고요. 조정위원회 판사 앞에서 형도 야, 이 내가 집에서 네.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때까지 서운한 거를 푸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우리가 그 인정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법원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박지원 변호사 말한 것처럼 조정을 해보다가 도저히 안 돼요. 이제 차남이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 이럴 때 하는 건 결국 쪼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네. 이게 또 집은 땅이야 어떻게 이렇게 대충 네. 뭐 분필 절차도 받겠지만 집은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팔고 3분의 1씩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그것도 있고. 이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임대료 달라고 하는 얘기 했잖아요. 차남이 그러면 산정해야 주변에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 월세 가격이 얼마다. 그렇죠. 그거 딱 기준으로 따지면 되겠네요. 공시지가가 네. 있고요. 개별지가가 있거든요. 그 중간에 개별지가를 계산해서 3분의 1을 상속 시부터 지금까지 예. 아니 나중에 돌려줄 때까지 계속 이게 장래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당이득 반환도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까지 가면은 이 형제는 끝나는 끝나는 거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얘기까지 했다라는 게 얼마나 좀 금이 갔을까 싶은데 앞서 뭐 박지원 변호사 그 얘기했잖아.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는데 형제끼리 눈물로 호소하셔서 잘 마무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함께 사는 세상으로 넘어갑니다.